안녕하세요. 홈앤런TV입니다. 오늘은 빌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공인중개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23년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주택시장을 주거냐, 투자냐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시각으로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특정 매물을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는 5호선 신정역에서 가까운 빌라 매매 물건이에요. 자, 매매 3억에 등록돼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빌라 4층 매매 3억. 양천구 신정동 909-8번지고 면적은 40.09, 한 12평 정도 되겠네요. 층수는 4층, 대지 지분은 22.36, 한 7평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6.8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가능일은 2024년 2월 15일에 기보증금 2억 2천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 전세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물 특징을 부동산이 적어 놓은 거는 세안고 갭투자 또는 신혼부부 실거주용 추천.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세안고 갭투자하기 좋은 매물인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매물의 공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09의 8번지입니다. 뉴파인빌이고 4층에 지금 401호가 40.09고 402호는 50.82입니다. 그러면 401호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매물의 40.09의 4층이면 지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번지의 이 집은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채밖에 없다라는 거를. 자,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자, 1억 2,300만 원 곱하기 124%, 이거는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이 주택의 보증보험 한도는 1억 5,252만 원이에요. 뭐 한 1억 5천 정도 선인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이 주택의 보증보험 한도는 1억 5천만 원. 자, 다시 매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기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에요. 만기가 24년 2월이면 이제 얼추 한 6개월 남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집을 지금 살려면 갭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8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6개월 뒤에 7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뭐 보증금을 낮추고 나머지 차익분을 월세를 전환할지언정 일단 현재 보증보험이 안 되는 주택들은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빌라 시장에서 일단은 기본 8천만 원 갭을 깔고 들어갔다가 추가로 7천, 갭이 총 1억 5천 정도 파생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자, 갭이 1억 5천 정도면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도 매수합니다. 굳이 빌라를 투자용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일단 갭 투자는 이 부동산의 광고성 매물이라 허위 매물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광고성 매물입니다. 이 부동산은 공부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 실거주용 추천이라는 건데, 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수하는 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매물이 현재 3억에 이제 매매 호가를 3억에 올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거래가 체결되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홈앤런에서 신정동 909-8번지 909-8번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09-8번지 연립 다세대 매매. 자, 40.09 여기 있네요. 자, 이 소유권자 아까 제가 이 주택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주택은 20년 2월에 매수를 했네요. 소유주가. 자, 2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 21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2억 2천에 전세보증금, 아까 기보증금 2억 2천 있다고 얘기했었죠. 똑같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22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로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매매는 20년 2월에 해서 이제 잔금을 치렀으니까 등기를 했겠죠.
2월에 등기를 하고 2년 거주를 채운 것 같아요. 2년 거주를 채우고 전세를 공급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한 거죠. 전세를 공급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제 만약에 1주택자라면 비과세 여건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만약에 3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 1억에 대한 세금이 10원짜리 하나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22년 4월, 그러니까 24년 2월에 이제 만기가, 내년 2월에 이제 만기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은 지금 이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기 때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소유권자는 이제 자금을 7천만 원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집의 컨디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금액에 매도하는 게 적정하냐를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인근 시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뉴파인빌인 거예요. 지금 해당 매물 자체가 지금 보시면 뉴파인빌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이 인근에 거래된 내역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2년 3월이 마지막 거래고, 자, 22년 7월이 마지막 거래고, 금액대는 뭐 2억 1,500이에요. 자, 여기 삼성 파키빌도 48제곱미터가 2억 5천, 대지분도 얼추 비슷하네요. 2억 5,800만 원에 22년 5월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자, 22년 6월에 60제곱미터의 대지지분이 더 큰데 2억 6천에 누군가가 거래됐고, 똑같이 5월 달에도 2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22년 6월, 5월, 6월이 마지막 거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23년 3월에 면적도 비슷하고 대지지분도 비슷한데 3억 1,850만 원에 거래된 게 한 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한번 보시죠. 그레이스빌은 자, 22년 5월이 마지막 거래 여기도. 광성 하이츠 빌라도 23년 3월에 거래가 됐는데 3억 1,500이에요. 근데 면적이나 대지 지분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이제 3억 1,500만 원에 72제곱미터의 대지 지분도 36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나마 유사한 게 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4.85에 대지 지분도 22, 23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고요. 3억 1,850만 원에 거래가 체결됐어요. 그럼 이 주택의 공시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선 그랜드빌. 자, 여기도 4층 402호는 44.85가 단 한 건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보시면 44.33, 44.33, 402호만 이제 44.85거든요. 자, 1억 7,500만 원. 자, 1억 7,500만 원 곱하기 124%. 자, 이 주택은 보증보험 한도가 2억 1,700만 원이에요. 자, 이 주택과 이 주택의 차이는 뭐냐면 국가에서 이 공동주택 가격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거거든요. 자, 이 주택은 1억 2,300만 원이고 이 주택은 1억 7,500만 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증보험 한도만 봐도 2억 1,700만 원이고 아까는 1억 5,2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금액 차이가 6,5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의 적정 가격을 환산하려면 아까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나오는 3억 1,850에서 기본적으로 6,500을 빼면 돼요. 그러면 2억 5천이 이제 현재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의 매수 적정가인 거예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이 주택의 주인이 이 집을 팔려면 2억 5천에 내놔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고 같은 가격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물건이 이 물건이라면 아까 재선 그랜드빌은 위치를 보시면 자, 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저희 물건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뉴파인빌이라면 이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변 첫 번째 이면이냐 두 번째 이면이냐는 토지의 본질적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과 이 주택은 동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제가
인수조건 변경부라고 해서 빌라들을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양천구나 강서구 쪽의 물건을 대략 3개만 추려놔 봤거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수조건 변경, 그러니까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매각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이 지금 1억 3,760만 원에 이제 최저 입찰로 2023년 8월 8일 날 나와요. 자, 이 물건 보시면, 자, 평화 아트빌 A동 3층 301호예요. 지금 보시면, 자, 대법원 사이트에서 보시면 등촌동 평화 아트빌 3층 301호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건 비교해 보시면, 자,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보이시죠?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유찰됐고 8월 8일 날 이제 최저 입찰가 1억 3,700 기준으로 재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물건도 볼게요. 똑같은 평화 아트빌인데 이제 5층 501호예요. 자, 여기는 이제 최저 입찰가가 1억 1,800으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대법원에 똑같이 가보시면, 자, 등촌동 평화 아트빌 5층 501호입니다. 물건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같은 빌라에 이 물건이 1억 1,800이면 이 물건도 유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 물건을 1억 1,800만 원에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자,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물건인 거고요. 퀸즈 팰리스 4층 403호입니다. 자, 최저 입찰가는 1억 2,800만 원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월동 퀸즈 팰리스 4층 403호고요. 물건 비교해 보시면 임차인 및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 조건 매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조건 변경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찰가가 매수하고 기존 임차보증금은 전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들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봤던 물건 자체가 요쯤에 있는 물건인 거예요. 이쯤에 있는 물건. 그리고 이 물건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정호 아파트 있죠. 이 정호 아파트 쪽을 확대해 보면 이 평화 아트빌이 나올 거예요, 여기.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자, 요 위치에 있는 물건은 3억이고 이 위치에 있는 물건은 1억이에요. 그럼 가격 차이가 너무 나죠. 1억 초반대니까. 그러면 자, 3억의 빌라를 신혼부부들이 빌라를 매수하는데 3억에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1억에 매수해서 나중에 이 집에서 엑시트하고 나오기가 훨씬 더 좋을까요? 절대가액이 낮을수록 엑시트하기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자, 그러면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물건의 이 현재의 시장의 기준으로 이 매매 3억이 적정 가치일까를 매도인도 판단해야 되고요. 매수인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매도인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금액 이하로는 본인이 팔기 싫다 그러면 6개월 안에 7천만 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벌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만기 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인은 뭐 보증금 지급 명령이든 임차권 등기든 혹시나 허구의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받고 나가버리면 이 물건 또한 아까 물건처럼 경매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2억 2천에 그 집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분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하시죠. 부동산 시장 또한 자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분들만 보이시죠?
저는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봤지만 잘못돼서 패가망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자는 목적물을 얼마에 매수하고 언제 얼마에 매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얼핏 보면 주식시장과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든 매도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매도 시기를 놓치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을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홈앤런TV가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